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음식 왜 이렇게 안 나와? 뭐 하는 거야? 진짜 짜증나. 다음엔 절대 안 온다. 30년 동안 식당을 하며 제가 수없이 들어본 말입니다. 처음엔 그냥 성격 급한 손님이겠지 하고 지나쳤죠. 하지만요,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속을 다 보여준다는 걸요. 평소에는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밥 앞에선 그 사람의 인격, 품성, 관계 맺는 태도까지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김영옥입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하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겪고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밥상 앞에서 딱 한 끼만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본 모습. 아는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열리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속고 맙니다. 지금부터 30년 식당 인생에서 제가 뼈저리게 배운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본성 5가지 알려드립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상견례 자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인의 부탁으로 우리 식당에서 상견례를 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하면서 수많은 중요한 자리를 봐왔지만 그날처럼 긴장되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서로의 가족이 처음 만나 인연을 맺는 자리니까요. 양가 부모님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신부 어머님, 처음엔 기품 있는 인상, 말도 부드럽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좋은 분 같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이 살짝 늦어졌다는 겁니다. 예약이 많았고 주문이 겹쳐 평소보다 5분 정도 더 걸렸습니다. 그 순간 신부 어머님이 종업원을 불러 딱 하고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 음식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상견례 자리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종업원이 당황하며 죄송하다고 인사하는데 그분은 일말의 여유도 없이 쏘아붙였습니다. 주방에서 서둘러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분은 한 번 불만이 터지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 누가 예약했어요? 다음엔 다른 데로 가야겠네. 하면서 눈치를 주는 표정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또 한마디, 국물 한 숟갈 뜨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이거 너무 짜네요. 이건 너무 싱거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옆에 앉은 사돈 쪽 어머님에게 집에서도 이렇게 짜게 드세요? 하고 농담인 척 비꼬는 투로 말을 던졌습니다. 그때 사돈 어머님의 표정이 차갑게 굳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던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성향인지 그분은 허겁지겁 우걱우걱 먹으면서 젓가락으로 음식 접시를 자기 쪽으로 쓱 가져옵니다. 함께 먹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행동. 심지어 먹으면서 쩝쩝 소리를 내니 옆자리에 앉은 신랑 쪽 아버님이 살짝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분은 식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기 공기 좀 안 좋지 않아요? 에어컨 소리 시끄럽네. 조명도 너무 어둡다. 분위기 좋은 곳으로 잡았어야지. 결정적으로 종업원이 물을 채우러 다가오자 잔을 탁 내려놓으며 물이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요? 여기 서비스 엉망이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결혼 잘 안 되겠다. 결국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사돈 어머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였는데
저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며칠 후 지인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그 결혼 파토 났답니다. 첫 번째, 숟가락질 하나에 본성이 보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밥상 앞에서는 그 어떤 가면도 통하지 않습니다. 말투도 옷차림도 미소도 다 가릴 수 있지만 숟가락질 하나는 그 사람의 본색을 숨기지 못합니다. 숟가락질은 단순히 밥을 떠먹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의 조급함, 여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평소의 관계를 맺는 태도까지 전부 담겨 있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저는 숟가락질 하나만 보고도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허겁지겁 음식을 쓸어 담든 먹는 사람. 그 사람은 대부분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늘 마음속에 불안과 조급함이 가득하죠. 그런 사람은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조금만 상황이 어긋나면 짜증부터 내고 목소리부터 높입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속에서는 늘 불만이 끓고 있습니다. 반대로 숟가락을 천천히 들고 함께 앉은 사람의 표정을 한번 살피며 음식을 한 입 한 입 음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와 중심을 지킵니다. 그런 사람 옆에는 늘 사람이 모이고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됩니다. 미국 미네소타대 행동심리연구소에서도 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식사 습관과 인생 태도에 관한 연구였는데요. 300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뷔페 식사를 하도록 한 뒤 식사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음식이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먹고 앞 접시로 쓸어 담으며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으려는 사람들. 두 번째 그룹은 음식을 차분히 한 입씩 음미하며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그 후 진행된 성격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그룹은 충동성, 공격성, 인내 부족 항목이 일반 평균보다 37% 이상 높게 나왔고 관계 유지 능력 점수는 평균보다 무려 42%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는 그룹은 높은 공감 능력과 정서적 안정성이 돋보였고 신뢰받는 사람 항목에서 2배 이상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상견례 자리에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음식 나오기 전에 종업원에게 짜증을 내고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우걱우걱 쩝쩝대며 자기 앞에 음식을 독점하던 그분의 숟가락질 하나. 결국 한 번의 식사가 한 가정을 무너뜨린 계기가 됐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품성은 큰 일보다 작은 습관에서 먼저 드러난다. 밥상머리 앞 숟가락질 하나로 그 사람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허겁지겁 소리내며 먹고 불평과 불만이 입술 끝에 묻어나는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반대로 한 입 먹고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 사람. 먼저 옆 사람을 챙기고 맛있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 곁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숟가락질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 태도이자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약자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 그게 그 사람의 바닥입니다. 밥상머리 앞에서는 절대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 나오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버드대 행동심리학 연구팀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 200명을 불러 한쪽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배우를 앉히고 다른 쪽에는 평범한 종업원 역할을 한 사람을 앉혔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이 식사 자리가 끝나면 성격 평가와 추천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정보만 주었죠. 식사가 시작되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지위라고 설정된 배우 앞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예의 바르고 웃으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종업원 역할을 맡은 사람 앞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물이 부족할 때 이거 왜 이렇게 늦어요? 서비스가 엉망이네요. 불만과 짜증을 숨기지 않는 참가자들이 무려 68%나 됐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이 실험에서 짜증을 내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사후 성격 평가에서 신뢰 부족, 공감력 낮음, 갈등 유발 가능성 높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지위에 상관없이 종업원에게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수고 많으세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한마디를 건넨 사람들은 리더십, 품격, 사회적 신뢰도 항목에서 상위 10%에 속했습니다. 결국 권력 차이가 있는 자리에서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본성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가면을 오래 쓰지 못합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자 앞에서 존중을 잃는 자는 스스로 인생의 격을 잃는다. 밥상머리에서 종업원에게 공손히 말하는 사람, 작은 실수에도 웃으며 넘기고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까지 따뜻하게 남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약자 앞 태도, 그게 그 사람의 바닥이자 인생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 음식을 나누는 습관, 그 사람의 마음 그릇이 보입니다. 밥상 앞에 앉아 있으면 보입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자기 몫만 챙기고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옆 사람을 챙깁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제가 수없이 본 장면입니다. 큰 접시가 놓이면 젓가락을 먼저 뻗는 사람과 이거 드셔보세요 하며 조심스레 옆 사람 접시에 덜어주는 사람. 그 차이가요, 작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의 평소 인간관계 방식과 성품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는 놀랍습니다. 5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하나는 혼자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다른 한 그룹은 나눔 식사를 자주 경험한 사람들, 식사 후 협업 능력과 신뢰도, 공감 지수를 평가했더니 음식을 먼저 건네고 상대의 접시를 챙겨주던 그룹이 협업 지수와 사회적 신뢰 항목에서 2배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나눔의 습관이 결국 인생에서 큰 신뢰의 기반이 된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가족이 식사하러 왔는데 어머니가 음식을 덜어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너 좋아하잖아. 많이 먹어? 그 말에 아들이 환히 웃었고 남편도 자연스럽게 국을 퍼서 아내의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그 밥상에는 따뜻함과 여유,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누구와 만나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고요? 그 한 젓가락, 그 물 한 잔 건네는 작은 행동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보이니까요. 반대로 음식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고 한마디 말도 없이 본인 몫만 챙겨 허겁지겁 먹는 사람. 이 사람은 작은 이익 앞에서도 자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잘 포장하고 웃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대 남을 챙기지 않죠.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서 베푼 배려는 인생이라는 큰 식탁에서도 반드시 반복된다. 밥상머리에서 음식을 나누는 습관.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식탁 위 무심한 시선.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사람의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의 사람보다 손에 쥔 핸드폰을 더 바라볼 때입니다. 제가 식당을 하면서 수도 없이 본 장면입니다. 특히 친구들끼리 모임 자리. 오랜만에 만났다고 인사 나누고 막상 자리에 앉자마자 대부분이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너 요즘 어때? 응, 그냥 뭐. 질문을 던져도 반쯤 건성으로 대답하며 손가락은 계속 휴대폰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상대의 표정이 점점 식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 친구가 함께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중 한 친구가 취업 준비 중이라 많이 지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친구가 식사 자리에 앉자마자 힘들지? 요즘 어떠냐?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질문을 던진 친구 본인이 상대가 대답을 시작하자마자 시선을 핸드폰으로 돌린 겁니다. 고개는 끄덕였지만 시선은 화면에 고정돼 있었죠. 결국 그 취준생 친구는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씁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됐다. 그냥 밥이나 먹자. 그때 자리에 있던 모두의 분위기가 얼어붙는 걸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와 연인 관계를 대상으로 식사 시간 중 핸드폰 사용 여부에 따른 만족도를 비교했죠. 식사 중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보며 대화한 그룹은 식사 후 관계 만족도와 정서적 유대감이 무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식사 중 5번 이상 휴대폰을 확인한 그룹은 상대에게 소외감과 무시당함을 느끼게 했고 그 이후로 연락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밥상머리는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큰 예의는 그의 말에 집중해주는 것이다. 밥상 앞에서 집중력과 존중을 보이는 사람은 결국 어디서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본성 절대 놓치지 마세요. 5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결국 관계를 잃는 사람입니다. 30년 식당을 운영하며 저는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밥 한 끼 대접받고도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없이 쓱 일어나는 사람. 그 모습 하나에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절대 오래 못 간다. 여러분, 감사는 작게 보이지만 관계의 뿌리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심리학 연구팀은 6개월 동안 200쌍의 인간관계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사소한 감사 표현을 자주 주고받는 관계는 갈등이 생겨도 80% 이상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반면 당연하지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감사 표현이 적은 관계는 사소한 갈등이 생기자 60% 이상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한 끼를 먹고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정성 가득하네요. 이 한마디를 하는 사람은 그 말 하나로 주방도 종업원도 함께 앉은 사람도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불평만 늘어놓고 고개 한 번 안 숙이는 사람, 언젠가 자신도 관계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한 번은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음식에 대한 불만, 짜다, 싱겁다, 별로다. 그러고는 계산할 때 인사도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나가는 사람. 그런 손님이 돌아간 자리에 남는 건 좋은 인상이 아니라 다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한숨뿐입니다. 반대로 한 번은 한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밥을 다 드신 후 저를 부르시더니
두 손 모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네요. 그리고는 작은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을 닦아놓고 가셨어요. 그 자리에 따뜻함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분은 가끔 찾아오십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존중받는 분이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키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덕목의 어머니다. 밥상머리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가면 언젠가 마음이 고갈됩니다. 반대로 밥상머리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곁에 둘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 본성.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꼭 곁에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오면 짜증날 수도 있고, 입맛에 안 맞으면 얼굴이 찌푸려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순간조차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30년 식당을 하며 숱하게 봤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음식이 살짝 늦어졌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하니 그 부부의 아내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괜찮아요. 기다리는 시간도 추억이죠. 그 말 한마디에 주방 직원들까지 미소 지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나서 남편분이 국물 한 숟갈을 뜨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따뜻하네요. 속이 풀립니다. 사실 그 국물은 평소보다 조금 짜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두 분은 다정하게 마주보고 웃으며 한 입을 음미하며 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 한 잔을 마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덕분에 기분 좋은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사람 냄새라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사람 옆에는 늘 웃음과 편안함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종업원들도 더 잘해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본성이 있다면 밥상머리에서 풍기는 사람 냄새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건 비단 본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향기였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 옆에는 늘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고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밥상머리에서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평생 곁에 두세요.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불편한 상황에서도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 옆에 두세요. 제가 3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손님이 있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 저녁 손님이 몰리던 날이었습니다. 주방이 바빠 음식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갔죠. 저는 죄송하다고 연신 인사드리며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한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중년 부부의 표정이 참 따뜻했어요. 음식이 늦어도 짜증내는 기색 하나 없이 남편분은 웃으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아내랑 이렇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오히려 더 좋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가자 아내분이 국물 한 숟갈을 떠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정성이 느껴져요.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그 테이블은 끝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종업원들도 한 번 더 챙겨드리고 싶을 만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 두 분이 동시에 덕분에 기분 좋은 식사였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는 제 마음까지 포근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오고 따뜻한 인연이 따라붙습니다. 미국 듀크대 심리연구소의 실험에서도 이런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긴장된 상황에서 가볍게 웃으며 긍정의 말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무려 41%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긍정의 말과 따뜻한 미소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인생을 부드럽게 만드는 열쇠였던 겁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니콜로 마키아벨리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관계는 강요나 권위가 아니라 미소와 여유 속에서 만들어진다. 저는 30년 식당 인생을 통해 수많은 인연의 시작과 끝을 보며 배웠습니다. 불편한 순간에 웃을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며 말을 고르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 곁에 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이 모습을 봤다면 절대 그 인연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먼저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건네는 사람, 배려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기 앞접시만 채우는 사람? 아닙니다. 조용히 물잔을 채워주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며 반찬 하나를 건네는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한 매너가 아닙니다. 배려가 습관이 된 사람의 무의식입니다. 30년 식당을 운영하며 제가 가장 감동했던 순간들도 이런 순간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식사하러 왔는데 식탁에 앉자마자 손녀가 할머니, 물 먼저 드세요 하며 잔을 채워드리고 밥이 나오자 이거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하며 반찬을 조심스레 옆으로 밀어주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히 좋은 사람으로 자라겠다. 미국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기본은 자신도 모르게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다. 밥상머리에서 물 한 잔, 반찬 하나를 건네는 손길이 그 사람의 평소 관계의 태도와 연결됩니다. 평소에 남을 세워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인지 그 행동 하나로 다 보입니다.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저는요 하지 않고 먼저 물을 따라주고 따뜻하게 이거 드셔보세요 건네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평생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맛있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긍정의 말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을 하다 보면 제일 고마운 손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 하는 분입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그 한마디에 주방의 피로가 싹 풀리고 종업원들의 표정까지 밝아집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예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남을 인정하는 여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버드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실험 결과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건네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타인의 장점을 잘 발견하고 신뢰 지수가 평균보다 4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이런 사람 옆에는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는 것.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조금 싱겁게 나왔던 날이었는데 그분은 국물 한 숟갈을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이 국물, 속이 다 풀리네요.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 한마디에 주방 직원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 손님이 돌아간 후 우리 직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런 분은 어디서든 사랑받겠다. 그렇습니다. 맛있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걸 아낌없이 꺼낼 줄 아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따뜻합니다. 그 사람 옆에선 누구나 마음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그 한마디, 와, 정말 맛있네요. 이걸 자연스럽게 내뱉는 사람. 그게 바로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눈을 맞추며 귀 기울여주는 사람. 밥상머리에서 마주 앉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의 표정, 고개 끄덕임, 미소,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따뜻함이 스며 나옵니다.
밥을 먹다가도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어땠어요? 이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은 평소에도 공감과 배려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 옆에 머문다. 제가 30년 식당을 하며 가장 따뜻했던 순간 중 하나는 어느 날 한 가족이 식사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데 아들은 서툰 말투로 회사 생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밥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아들은 잠시 머뭇대더니 한숨을 쉬며 자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아버지는 내내 따뜻한 표정으로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힘들어도 잘 해냈다. 아빠는 내 편이다. 그 순간 식당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꾹 참으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눈을 맞추고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 옆에는 평생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그 눈빛 하나가,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평생 잊히지 않는 따뜻함으로 남습니다. 5번째, 식사 후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를 잊지 않는 사람.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잘 먹었습니다. 이 한마디.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는 당신 덕분에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정성을 고맙게 받았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30년 식당을 운영하며 느낀 건 마지막 인사에서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먹고도 휴대폰만 보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불평 한마디만 툭 남기고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딱 눈을 마주치며 정말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갑니다. 이렇게 한마디 전하고 나가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늘 인정받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70대 부부였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오늘 우리 둘이 젊은 시절 데이트하던 기분 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날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항상 따뜻한 기운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감사의 표현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변의 협력과 신뢰를 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은 감사 한마디, 그게 사람의 관계를 지키는 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밥상머리에서 마지막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생 태도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자연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 평생 곁에 두고 함께 걸어야 할 사람은 결국 이런 작은 자리, 밥상머리에서 구별됩니다. 조금 늦어도 웃으며 기다려주는 사람, 맛있다고 먼저 말해주는 사람, 물 한 잔을 챙겨주고 반찬을 건네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따뜻하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삶을 따뜻하게 데우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숱한 식사 자리를 지켜본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밥부터 함께 하세요. 그 자리에서 보이는 건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관계의 태도, 그리고 살아온 모습의 흔적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밥상머리에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조용히 먼저 챙기고 함께 웃으며 오늘 정말 좋았다. 그 한마디를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좋은 인연이 끝없이 모이고 평생의 복이 따라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런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